마치 현경본부의 형사가 관할서 형사를 부려먹듯. 현경본부는 결국 본청의 지점일 뿐이다. 중앙집권과 철저한 상하관계, 그게 경찰이란 조직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본청이 개입하지 않았다. 그건 본부장의 취임 시 내세운 쥐연의 일은 쥐연에서 해결한다는 방침 때문이다. 그건 말 그대로 본청의 개입을 거부한다는 뜻이다. 그게 지켜지고 있다는 건 이 방침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본부장은 본청에 대해 상당한 발언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지연의 일은 지연에서 해결한다. 같은 방침은 내걸 수도 없고 지켜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아, 너무 길어. 잠만. 본부장 얘네 직속 상사. 잠깐만요. 파타, 나 물 좀 마시고. 본부장과 부본부장 모름. 뭐지? 어디? 아무튼 뭐 취임하자마자 첫 회견을 불참하고 방침에 대해선 부본부장이 대변했지만 S연에 있었을 때 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경찰 조직의 상식을 뒤엎은 쥐연 본부장의 발언이 물의를 일으켰다는 소식이 기억에 남아있다. 어쩌면 본부장은 지연이 아니라 본청에 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본청이 나서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던가 아무도 만난 적이 없으니 충분히 있을 법한 이야기다. 이런 사건과 관계없는 상상만 떠오른다. 수사회의는 차분히 진행되었지만 현장에서 입수한 정보 이상의 것이 없어 관심이 가질 않는다. 수연아님 진정. 어이 마이. 세나군이 옆에서 내 팔을 팔꿈치로 치며 말을 걸었다. 아무리 그래도 너무 집중을 안 했나? 뒤에 봐봐. 아무래도 그게 아닌 것 같다. 그의 말대로 뒤로 돌아보았다. 헐! 왕장님입니다. 블랙 어떻게 하는지 몰라. 어떻게 하지? 탈퇴한 유저? 입장 금지를 내가 언제 누굴 시켰어? 기억이 안 나네. 됐다요. 잘가. 거기에는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금발의 미청년이 신경질적인 얼굴로 서 있었다. 응? 했어요. 퇴장당한 게 그거예요. 제가 해서 나간 거예요. 거기에는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금발의 미청년이 신경질적인 얼굴로 서 있었다. 파란 눈동자, 금발 반듯한 이목구비, 한눈에 봐도 외국인이다. 그리고 저 길고 날카로운 눈매는 지난번 사건 이후로 보지 않던 그 사람이었다. 나는 내가 저기 블랙을 한 적이 없는데 어떤 탈퇴한 유저를 내가 블랙을 한 적을 있네? 2017년 11월 7일? 뭐지? 언제 했지? 내가 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지난번 사건 이후 보이지 않던 그 사람이었다. 이런 중대한 사건의 수사회의까지 들어오다니. 저 왕자님 진짜 뭐하는 놈이야? 지연경 수사관계자 외에 출입할 수 없는 수사회의에 나타난 어울리지 않는 금발의 미청년.
아하! 어? 쟁반님이 어떻게 하죠? 아무튼 험악한 형사들만 있는 회의실에 그의 존재는 싫어도 눈에 띈다. 그런데도 누구 하나 그를 신경 쓰지 않는다. 신경 써서는 안 되는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데스노트. 마치 투명인간 같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자니 문득 왕자님이 내 쪽을 쳐다봤다. 내 시선과 왕자님의 시선이 교차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왕자님의 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 감정도 전해지지 않는다. 잠시 후 왕자님은 돌아서서 회의실을 떠났다. 무감정하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저 녀석. 안돼 세나군. 수사회의 중이야. 아니야 내 거야! 미쳤나봐. 이상하다. 보통 회의 중에 들락거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누구든 사람들은 쳐다보게 되어 있는데 누구도 그를 쳐다보려고 하지 않는다. 맞아. 여기 나오는 남자 다 내 건데. 에반데. 지난번 트렌치코트녀 사건에서 만났을 때 다나카 가장이 한 말대로 표현하자면 저 왕자님은 유령이다. 에반데. 모두가 그를 공기처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는 모습은 이상하면서도 동시에 어떤 의미론 가장의 말이 맞다는 걸 증명하고 있었다. 상사가 까마귀가 하얗다고 하면 하얀 거다. 경찰 조직의 상하관계는 엄격하다. 원래 같으면 우리도 똑같이 저 왕자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세나군과 나는 그렇게 살 인간이 못 된다. 현장에서 보면 임의동행하게 해주지. 분한 듯 중얼거린 세나군에게 나도 조용히 동의했다. 이런 우리이기에 본부장도 경험이 적은 우리를 특수에 임명한 것이다. 본부장은 우리의 가능성을 높이 산 것이다. 그렇게 믿고 싶다. 이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나카 가장은 그렇게 말하며 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큰 임무를 마쳐 지쳤다는 느낌이었다. 질질 끈거치고 그럴싸한 정보는 아무것도 없네. 역시 좀 전에 왕자님을 따라가는 게 좋을 뻔했어. 세나군과 같은 생각이었지만 현장에서 아무 단서를 얻지 못한 처지라 입 밖으로 내기가 그랬다. 지금 상황에서 단서가 될 만한 건 시체뿐이네. 키사르기 선생님에게 가볼까? 그래. 가수연에 도착하니 또다시 코케치 경부, 니이미 경부부와 마주쳤다. 또 너희들이냐? 그건 이쪽이 할 말이다. 얘네 그만 좀 싸워라. 싸우지마 제발. 부검 결과를 들으러 왔나? 회의가 그 지경이었으니 무리도 아니지. 네 뭐. 코케치 경부도 그 수사회의에 대해 나와 같은 생각인 것 같다. 우리 따라하지 마라. 바보냐 너? 키사르기 선생님에게 검시 결과를 듣고 그걸 토대로 과학적 수사를 한다. 따라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일을 하는 거다. 오히려 오컬트에 심취해서 쓸데없이 도시괴담 같은 소리나 하고 다니는 너희야말로 이곳이랑 안 어울리는데? 방해되니 사라져줬으면 싶을 정도야. 뭐라고 이 자식아? 시체의 부검 결과를 들으러 왔을 뿐인데 또 한판 하려나 보다. 이제 익숙하다. 그리고 계속 참았는데 너 평순경에다 나이도 어리면서 나이도 계급도 위인 나에게 그런 식으로 말해도 되는 거냐? 추천 땡큐. 32살이었냐? 겨우 7살 차. 아니 7살 차이면은 많이 나는 거 아닌가요? 진짜 세나 더럽게 싸가지 없네. 쟁반님 공부하셔야 될지도 몰라서 그래요. 아니 꽤 큰 차이인데. 그 나이치곤 아무리 봐도 나보다 어려 보이는데. 도련님 주제에 너야말로 건방지 소리 하지 말라고. 몰라?
짱 웃기다. 뭐라고? 그렇다. 도저히 32살로는 안 보인다. 아니, 동감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슬슬 말리지 않으면. 신타로 그만해라. 꼬맹이랑 장난치는 건 그 정도로 해도. 아, 손수건 매너. 저는 장난치는 게 나는 이잖아? 네. 코케츠 경부다. 님이 경부부를 한마디로 처리했다. 그에 비해 내 파트너는 어이 코케츠 아저씨 누가 꼬맹이라고? 아? 역시 말끈했다. 어이 너 이 자식 어디다 대고 시침을 떼는 거냐? 한 번 더 말해보라고. 아이 그만해 세나군. 이러면 마치 그냥 건달 같잖아. 코케츠 경부가 기가 막히다는 눈으로 보고 있다. 세나군 때문에 괜한 창피를. 챗 밤길 조심해라. 완전 본격적인 건달이다. 기억해두지. 아니 밤길 조심해라는 말을 왜 하는 거야? 아마 그만하게? 맛있어 보이는 남자애들이 깍깍거리는 모습을 감상하는 건 피부의 촉촉함을 유지하는 귀중한 영양소인데. 갑자기 과수염소장 키사라기 선생님이 나타났다. 다투고 있는 저들에게 문자 그대로 이끌려온 듯하다. 정말이지 이 사람은. 아 마녀누님. 표정 봐. 무서워. 무서워. 누가 마녀야? 죽여버린다. 죄송합니다. 키사라기 선생님의 위협에 세나군이 이제껏 본 적 없는 멋진 경례를 했다. 아 거의 다 양복에는 그냥 손수건 꽂고 다니는 건가 봐요. 이대로는 이야기가 진척되지 않을 것 같다. 나는 억지로 화제를 바꾸기로 했다. 그건 그렇고 키사라기 선생님 시체 부검 결과를 들으러 왔습니다. 좋다. 나도 점 만져보고 싶다. 앙 아파요. 아야. 아 그래 원래는 유족이 승낙해야 하는데 신혼미상이라 벌써 사법회부는 끝났어. 자 안으로 들어와. 자세히 설명해줄게. 키사라기 선생님은 상냥하게 웃으며 우리에게 손짓했다. 이런 사건에 저런 가벼운 태도라니 괜찮은 걸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하며 마녀의 겉을 발을 들였다. 자, 그럼 시작할까? 저 하트 어쩔 거야? 키사라기 선생님은 옷과 피를 제거한 반쪽 시신 앞에 생길거리며 선언했다. 그래서 키사라기 선생, 범인은 누구야?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만 거울의 악마? 나도 예쁨 받고 싶다. 오컬트는 부정하지 않을 뿐이라는 이야기를 분명 했는데 역시 세나군은 도시괴담에 집착하는 것 같다. 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다고 해서 뭐든지 오컬트 취급하는 건 넌센스란다. 어디서 들어본 말이군. 시키브 히토미저서 과학수사의 원점이었던가? 아마 역시. 지금은 과학적 분석에 대해 이야기 중이니 오컬트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 세나군. 후후 하트. 그래. 그럼 순서대로 설명할게. 우선 시체의 단면을 자세히 봐봐. 그 말에 나는 검시대에 누운 시체로 눈을 돌렸다. 단면은 깨끗하게 닦여 그 참혹한 상처, 절단되어 무참하게 손상된 뇌, 뼈, 척추, 근육과 지방. 악! 혀 씹었어! 그리고 내장이 노출되어 있었다. 사건 현장인 화장실 정도는 아니지만 희미한 죽음의 냄새가 났다. 아, 코케츠. 아,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감탄스러울 정도로 잘 잘렸군. 파타. 맞아, 몸의 중심, 선을 따라서 거의 완벽하게 반으로 잘렸어. 몰라, 질긴 맛이야.
단면 자체가 울퉁불퉁하고 척추 절단면에 작은 뼈 조각이 있는 걸 보면 흉기는 톱으로 축축돼. 아침에 들은 것처럼 역시 이 피해자는 살아있는 채로 절단된 건가요? 응, 맞아. 산채로 서걱서걱. 끔찍하군. 그러게 말이야. 조금 전까지 그렇게 싸웠으면서 피해자를 향한 마음은 똑같은지 세나군과 니미 경보보는 똑같이 고개를 젓고 있었다. 두 전골을 마지막에 자른 흔적이 있는 걸 보면 범인은 고관절 부분부터 자른 것 같아. 자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궁이나 장이 톱날에 얽혔을 거야. 유연성이 있고 잘 안 잘리니까. 하지만 범인은 내장을 손으로 누르고 고정한 다음 다시 톱을 움직여 반으로 잘랐지. 쉣! 어조는 가벼웠지만 묘하게 구체적이라 무심코 범행 순간을 상상하게 되어 기분이 안 좋아지는 동시에 범인에 대한 분노가 치솟았다. 이 두 사람도 마찬가지겠지? 입을 굳게 다문 채 조용히 있었다. 그 시점에서 꽤 출혈이 컸지만 아직 아슬아슬하게 살아있지 않았을까 싶어. 하지만 톱날은 곧 복부까지 왔고 독대 동맥을 다쳐서 큰 출혈을 일으키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는 사망. 산채로 하복부 근처까지 잘렸다는 것이다. 너무나 끔찍하다. 쟤네 토한대요. 세나군과 니미 경부보가 똑같은 신음을 내며 급하게 손으로 입을 막았다. 아무래도 조금 전에는 분노가 치솟은 게 아니라 구토가 치솟았던 것 같다. 다 여전히 묘한 곳에서 마음이 맞는 두 사람이었다. 신타로 참아. 여기서 토하지 마, 세나군. 저쪽에 세면대 있어? 기사르기 선생님의 말을 듣자마자 두 사람은 손으로 입을 막은 채 선생님이 말한 방향으로 향했다. 이런. 네, 정말로. 에반데? 면목 없다. 이야기 도중 실례했습니다, 기사르기 선생님. 아마 난 괜찮은걸? 신경 쓰지 마. 기사르기 선생님 왠지 아까보다 기분 좋아 보인다. 시체가 앞에 있잖아. 그래서 뭐 상상하다 보면은 토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모르겠네. 미소년이 괴로워하는 표정 좋아하거든. 진짜 키사라기 선생님 변태인가봐. 그런 거였냐? 그런 거였구나. 가르는 게 없구나 이 사람은. 그럼 계속 말해주게. 다음은 피해자 사체와 현장에 관한 기묘한 점에 대해서야. 기묘한 점? 이미 충분히 기묘하다 못해 개기스러운데. 그럼 여기서 신타로에게 질문 하나 할게. 인간의 혈액 총량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 체중의 7-8%잖아요. 그게 왜요? 그리고 그렇게 막 부르지 마세요. 그래, 정답. 피해자의 추정 몸무게는 50kg 정도야. 즉 혈액 총량은 3리터 반에서 4리터지. 현장에는 그에 가까운 양의 피웅덩이가 있었어. 아침에 들은 것과 거의 같은 내용이다. 산채로 해체되어 과다출혈로 사망했기 때문이잖아요? 그게 왜 기묘한 점인가요? 사건 현장 사진을 봐. 이 피웅덩이 이외의 부분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지? 무서워. 밖에서 누가 소리 질러. 키사라기 선생님에게 받은 현장 사진을 물끄러미 보았다. 아침에 내가 본 것과 다른 게 없었다. 처참한 피해자의 시체와 커다란 피웅덩이가 있을 뿐이었다. 뭐지? 현장이 너무 깨끗하고. 잘 봐봐. 너무 깨끗하다? 코케츠 경부의 말에 나는 다시 한번 사진을 보았다. 그렇군. 그런 거였군. 하? 비말혈흔이 없다. 이건가? 비말혈흔 말이군요. 그래. 비말혈흔이 뭘까? 뭐 알려주겠지. 무슨 소리야? 산채로 잘리는 건 고통은 상상을 초월해.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을 리 없다는 뜻이지. 그 말 그대로다. 피해자가 저항에 날뛰었다면 이 정도의 비말혈흔으로 끝나지 않아. 현장은 지금도 충분히 참혹하지만 피해자가 저항에 날뛰다 죽었다면 벽도 바닥도 천정도 피투성일 거야. 그렇군.
오해? 만약 손발을 묶는 등 구속을 했다면 그 흔적이 생활 반응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리가 없어. 하지만 시체의 손발에는 그런 흔적이 없어. 방어원 같은 범인과 싸운 흔적조차 없었어. 머리 좀 묶고 잠깐만. 됐다. 구속된 상태도 아닌데 완전히 무부정이었단 뜻이다. 부자연스럽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약물 검사를 했더니 투구것 성분이 검출됐어. 범인은 원래 독사를 하려고 했다는 말인가요? 그러나 효과가 약해 피해자는 즉사하지 않았고 범인은 눈치채지 못한 채 그런 것 같지도 않은 게 또 하나의 기묘한 점이야. 뭔가 또 있는 건가? 투구뿐만 아니라 다투라 성분도 검출됐어. 응? 다투? 뭐야 그건? 흰독 말풀이라고도 불리는 원예용으로 많이 쓰여 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구토나 피로감, 환각 등의 증세를 일으키지. 하지만 죽음에 이를 정도의 독은 아니야. 역시 잘 아네. 독살할 거라면 다투라는 쓸모가 없어. 옛날에 다투라를 주재료로 투구꽃과 여러 식물을 섞은 통선산이라는 마취약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런 게 있었군요. 마취! 출처를 찾을 수 없는 수제 마취약이라는 거군. 투구꽃 같은 건 산에 가면 있고 원예용 꽃은 꽃집에 팔잖아? 아직 과학적 루트 안 탔어요. 근데 초반에는 이렇게 나오죠? 과학적 루트 타야 돼요. 하지만 통선산의 제조법은 현재 전해지지 않고 있어. 무려 에도시대 외과의가 비전이라며 만든 거니까 말이야. 기사라기, 네 의견은 어떻지? 과학적 루트 탈 거 같아요. 저번에 오컬트 탔으니까. 글쎄, 내가 할 수 있는 건 성분 분석까지야. 나머지는 명탐정들 추리에 맡길게. 만약 마취약이었다면 피해자의 고통을 줄이고 싶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반면 범인은 어떻게 해서든 피해자를 상체로 반으로 자르고 싶었다는 해석도 된다. 만약 후자라면 비정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또 한 가지 기묘한 점이 있어. 시체가 입고 있던 옷 말인데 이것도 역시 깨끗하게 잘렸어. 이쪽 흉기는 가위야. 그것도 재단 가위. 굳이 옷을 벗겨 피해자와 옷을 따로 자른 다음에 반으로 가른 시체에 옷을 입혔다? 그래, 맞아. 그 집착은 절대 평범한 게 아니야. 일종의 미학마저 느껴질 정도야. 아! 맞아요! 아, 그랬나? 아, 네, 맞아요. 이건 둘 다 S였던 것 같아요. 아, 그럼 이거 오컬트로 갈게요. 오컬트로 갑시다. 오컬트로 가는 게 더 재밌으니까 오컬트로 갈게요. 애초에 인체를 자른다는 건 간단한 게 아니야. 하지만 범인은 일말의 동요도 없이 냉정하게 작업을 해냈어. 내장 처리를 보면 알 수 있지. 즉, 익숙하다는 뜻인가요? 이게 척 범행이 아니라는 건가? 글쎄, 그 부분은 뭐라고 할 말이 없네. 인간을 죽이는 건 처음이지만 고기나 생선을 자른 건 처음이 아닐지도 모르고. 내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동물해체 기술은 인체에도 응용할 수 있어. 절개, 표피나 지방의 박리, 그리고 내장 처리도. 이봐 누님, 사람을 죽이고 해체하는 거랑 고기나 생선을 손질하는 건 전혀 다른 거잖아. 보통 인간이라면 말이지. 하지만 이 세상에는 그런 우리의 상식을 초월한 인간도 있어. 세나군의 눈이 당신도 그중 하나잖아 라고 말했다. 하지만 입으로 말했다가 죽을 테니 참는 것 같다. 예를 들어 그렇지. 2009년에 TNFC에서 각성제 밀수 일당이 일으킨 토막살인 사건이 있어. 목숨을 구걸하는 두 피해자를 산채로 게다가 웃으면서 전기톱으로 목을 잘라 살해. 그리고 시체를 훼손해 산이나 항구에 버렸어. 장난 아니구만. 아직 전부 체포되지 않았지만 살해 실행범은 체포돼서 사형이 확정되었어. 아직 범인 일당이 전부 체포되지 않았군요. 몇 명은 해외로 도주한 것 같아. 그것도 범죄다. 인도 조약을 맺지 않은 나라로 말이야. 범죄다가 아니고 범죄자.
인도 조약을 맺지 않은 나라로 말이야. 아, 바른 거야 이씨. 상식을 초월한 거라면 2007년에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연쇄살인 사건도 있어요. 이미경 부부의 목소리가 왠지 커진 것 같은 건 기분 탓인가? 혹시 키사르기 선생님에 대한 반발심인가? 어떤 사건인데? 10대 청소년 둘이 쾌락을 목적으로 한 달 동안 어린아이나 노인 등을 신체적 약자만 노려서 21명을 폭행, 살해한 잔인한 사건이야. 잠깐만. 물 마셔야지. 맞아, 그랬지. 게다가 살해 장면을 비디오로 촬영했었지? 추천 감사합니다. 나 좀 막 뿌드득뿌드득 소리 난다, 허리에서. 네, 범인 체포 후 어째선가 그 비디오가 인터넷에 퍼져서 아무나 볼 수 있었다고 하죠. 이마이치 요정은 있어요. 동기가 원한 같은 거라면 그렇게 큰 피해자가 나진 않는데 쾌락살인은 정말 답이 없지. 그런 거야? 원하는 즉 너무 증오해서 살아야 하는 거잖아? 보통 인간이라면 죽이고 싶을 정도로 증오하는 상대가 그렇게 많진 않아. 오, 그렇군. 범죄 심리학 통계에 의하면 원한에 의한 살인범은 재범률이 낮은 건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해. 하지만 그건 평범한 인간일 때 이야기지요. 그래, 맞아. 반대로 말하면 그 굴레를 벗어난 인간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일도 태연히 할 수 있다는 뜻이나 다름없다. 나 자신이 경험했던 그 블라인드맨 사건도 그렇고 최근 범죄는 흉악해지고 있다고 할까? 너무나 비정상적이고 잔인하기 짝이 없다. 인간은 이렇게나 무서운 생물이었단 말인가? 인간은 이렇게나 잔혹해질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사건이 너무나 많다. 범인은 무슨 생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을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시체에 대한 집착을 볼 때 원한이나 강도 같은 게 아니라는 건 틀림없어. 어쨌든 정상인의 짓은 아니야. 그것만은 확실해. 범인은 비정상인 혹은 진짜 악마의 짓일지도? 부정을 못하겠네. 들을 건 다 들었어. 가자, 신타로. 네, 오컬트적 수사는 너희에게 맡기지. 사건 해결은 우리에게 맡기도록. 싸가지 진짜. 어휴. 이 자식 멋대로 떠들어대긴. 이미경 부부는 앞장서서 걷는 코케츠 경감을 따라가며 여전히 쓸데없는 한마디를 더하고 떠났다. 아마도 그들은 과학적이고 상식적인 접근을 할 게 틀림없다. 키사르기 선생님의 이야기를 범인이 상식을 벗어난 인물이라는 말을 들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특수는 우리는 평범한 부서가 아니다. 공표되지 않았지만 지연에서 빈발하는 괴기 사건을 주로 다루는 본부장 직속의 특수한 부서. 나는 광인의 논리, 광인의 사고는 짐작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상 잘 알고 있다. 시야를 넓게 모든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고 수사 일과와는 다른 방식으로 사건에 접근해야 한다. 지금 알고 있는 범행 내용으로 범인의 생각을 상상해보자. 셀프 캐스찬! 시체를 양단한 범인의 의도는 지연공원에서 일어난 잔인한 사건, 의도를 알 수 없는 독약 같은 것을 마시고 기절해 산 채로 절단당한 피해자 여성. 그 후 피해자의 몸과 같이 반으로 자른 옷을 입혀 거울에 붙였다. 이 시체에 대한 집착은 대체 무엇인가? 피해자에 대한 애정? 피해자에 대한 애정? 혹시 피해자를 향한 애정이 아닐까? 키사르키 선생님은 원한이 아닐 거라고 했다. 반대로 생각하면 애정은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굳이 피해자에 딱 맞게 잘라 정중하게 입혀놓은 옷은 아기와는 정반대의 감정이 느껴지기도 한다. 정말 미운 상대라면 벗긴 옷을 다시 입힌다는 번거로운 행동을 할까? 다만 애정을 가진 상대를 왜 죽였냐고 한다면 그에 대해서도 실마리가 전혀 없다.